마지막 단어는 조합입니다. 순열하고 조합이 이제 어쨌든 경우의 수를 세는 일종의 기술 같은 거니까. 네. 지난 시간에 순열 이야기했고 오늘 조합 이야기를 할 건데 순열하고 조합의 차이는 뭐냐면 순열은 n개 중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거라면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 즉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지난 시간에 했던 순열 생각해 보면 얘는 글자 이따위야. 순, 열, n, p, r이에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까지 세우는 거야.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n부터 순서대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였고 이 땡땡땡이 좀 꼴보기 싫어서 r이 숫자로 나오면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r개를 곱할 거니까 그 r이 문자로 나오거나 어떤 공식을 증명할 땐 기해승 팩토리얼이라는 걸 끌고 와서 증명하겠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더 자세한 건 빼고요. 오늘 할 조합은 표기를 하기를 이렇게 대문자 C 가지고 표시를 합니다. 그죠? 순열은 P, 조합은 C 이렇게 표시할 건데 얘는 순열하고의 차이가 뭐였다고? 줄 서는 경우. 줄 서는 경우는 내가 무시할 거야 그런 뜻이거든.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거야. 만약에 줄을 세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 뽑는 거고 뽑은 다음에 r개를 줄을 세우는 거거든. 뽑힌 r개를 줄 세우는 경우만 생각해 보자고요. r개를 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r 팩토리얼 되겠지. 그지? r개를 뽑아놨고 걔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r팩이거든. 다시 말해서 얘를 찾으러 가는 과정이 사실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그리고 나서 그 뽑은 r개를 줄을 세운다고 치면 이게 누구랑 같은 거다. npr하고 완전히 같은 거다. 그 얘기라고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 뽑은 r개에 줄을 세워. 그럼 그건 n개 중에 r개 뽑아서 줄 세워. 이거랑 같은 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인 공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ncr이라고 하는 건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꽤나 중요한 건데 이 분모에 나누기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곱하기를 하는 건 고발 법칙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곱하기를 하는 건 중복이 아니고 곱하기를 하겠다는 건 동시에 일어난 애들을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쓰는 거잖아요. 똑같은 숫자 여러 번 더할 때. 나누기를 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그 횟수만큼 중복해서 세고 있으니까 내가 그 중복된 횟수로 나누어서 제대로 된 경우의 수를 찾겠다는 거거든.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니네들 횟수만큼은 다 똑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무시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R팩으로 나누겠다는 건 R개가 줄 서 있는 경우 니들끼리 줄 선 거 나한테는 다 똑같은 거니까 다 중복된 거라고 취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나누기를 하는데 확률과 통계에 가시면 이 나누기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조편성 할 때도 필요하긴 하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나누기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NPR 자리에다가 얘하고 얘를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시켜 보자면 이런 거라고 N부터 순서대로 숫자를 R개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 누가 들어갈 거냐면 R 팩토리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죠? 이게 NCR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C3 그러면 10부터 숫자 3개 그리고 분모에 3 팩토리얼 이런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뭐 약분할 거 하고 계산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분자에 있는 NPR은 팩토리얼 가지고 나타날 수 있었거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팩 여기에 N팩
n-r 100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차이는 뭐냐면 이 앞에 r 팩토리얼 분모에 하나 더 곱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가 NCR을 구할 때 필요한 공식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요것 때문에 생겨난 요 C라는 기호의 중요한 성질 몇 가지를 보고 가자면 뭐 기본적인 것부터 보고 가자면 첫 번째로 NCN 그냥 상식적으로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을 거야. 경우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야. 다 뽑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N개 중에 한 개 뽑을 거야. 경우수 몇 가지예요? N가지겠지 뭐. 그죠?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을 거야. 몇 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뽑는 한 가지 경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얘는 이렇게 보면 되지. 요거. NC0이면 분자가 N팩, 분모는 0팩, N-0팩 이렇게 생겼을 텐데 N-0팩은 N팩이랑 똑같은 거니까 약분이 될 거고요. 0팩토리얼은 우리 1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이제 C에 해당하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들이고 여기서 이제 조합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산수를 도와줄 중요한 기술 하나가 누구냐면 N-R, C, R 이 녀석이에요. 딱 알아. 뭐라고? NC N-R을 지금 쳐다봐요. N, C, N-R 팔이 딱 와가지고 이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N-R개를 뽑는 경우의 수야. 이거 팩토리얼 가지고 나타내보면 누가 될 거냐면 분자가 N팩, 분모는 N-R팩, N 빼기 N-R 팩 이렇게 생겼겠죠. N에서 N-R을 뺀 거야. 근데 해놓고 나서 보면 N이 없어지거든? R만 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자는 N팩, 분모는 N-R팩, R팩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지? 그러고 와서 보면 N-R팩이랑 R팩은 어차피 곱하기로 연결된 거니까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자리 바꾸면 누구랑 똑같은 거야? 원래 있던 어디였냐? NCR이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보면 NCR과 같은 거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나 N개 중에 그 R개 빼고 나머지를 뽑는 경우의 수나 똑같다는 거야. 뽑는다는 행위 자체를 생각해 보면 지원아 뽑느냐 뽑지 않느냐 딱 두 가지로 쪼개지거든요. 이원화될 수 있는데 R개를 뽑는 경우랑 N-R개를 남기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게 되겠지. 몇 명이야? 6명 중에 2명 뽑아서 집에 먼저 보내는 거랑 6명 중에 4명 100편지 남기는 거랑 경우 수는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산수할 때 10시 7 10부터 숫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분모에 7팩 7 6 5 4 3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 상태에서 4 5 6 7 4 5 6 7 이렇게 약분 되겠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19, 8, 3이에요. 10, C, 3이랑 같은 거예요. 문제 풀다 이런 거 나오면 이 상태로 풀면 안 된다고. 10C7을 10C3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알고 계시면 산수가 좀 편해질 거고. 또 하나 산수가 편해질 만한 녀석으로 이것도 이제 요 단원보다는 확률과 통계하러 가시면 할 사람들은 거기 가서 훨씬 더 자주 나올 녀석인데 N-1CR하고 N-1CR-1라고 둘이 더하면 NCR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하거든요. 증명을 하는 건 이거 팩토리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인가 대표 문제인가 어딘가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문제를 통해서 증명은 해보시면 되는데 증명은 증명이고 이거를 실제로 써먹으려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N-1개 중에 R개를 뽑는 거고 N-1개 중에 R-1개를 뽑는 거야. 둘이 더했더니 그게 N개 중에 R개 뽑는 거래. 뭘 생각하는 거냐면 각자가 자기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개 중에 R개를 뽑을 거야. 나를 포함해서 N명이 있고 그 중에 R명을 뽑을 건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뽑히거나 안 뽑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만약에 내가 뽑혔어. 그럼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한 명 적게 뽑으면 되지. 난 이미 뽑았잖아. 이건 내가 안 뽑힌 거야. 나 빼고 나머지 사람 중에 R명을 다시 다 뽑아야 돼요. 그죠? 그 경우를 더하면 내가 뽑히거나 내가 뽑히지 않거나 니까 나 포함해서 N명 중에 R명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말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주 간단한 산수를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긴 한데 확률과 통계하러 가면 이걸로 이제 뭐 파스칼 삼각형, 하키스틱 이런 거 할 때 나오고요. 당장 여기서 쓰는 건 얘랑 얘랑 둘이 더하는 거잖아. 그지? 이게 숫자들이 별로 크지 않으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근데 혹시 여기 밑에 봐봐. 왼쪽 밑에 오는 숫자가 둘이 똑같죠? n-1, n-1. 오른쪽 밑에 오는 숫자가 1 차이 나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제 알고 있으면 뭐 요렇게 저렇게 꽁냥꽁냥 쓸 수 있으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게 조합의 기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거 보시면 기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얘도 순열했을 때처럼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기호를 언제 갖다 써먹을 거냐 이거를 좀 살피셔야 되는데 책에 있는 것부터 보고 가자면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생각해보면 별게 아닌 게 몇 개를 미리 뽑든가 아니면 몇 개를 절대로 안 뽑을 거야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까 요거 이야기하면서 요 마지막 공식 잘 안 보이는데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내가 뽑히는 경우와 뽑히지 않는 경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K개를 미리 뽑아놨어.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그거만큼 적게 뽑으면 되는 거지. 그죠? K개는 절대로 안 뽑을 거야. 그럼 K개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R개를 다시 다 뽑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이거 무슨 새로운 공식인 것처럼 나왔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 여기 뒤에다 이제 뒤에 연달아서 뒤에 문제 보면 뭐가 나오냐면 6명 중에 2명을 미리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총 4명 뽑을 거야. 2명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걔네들 줄 세우는 거 뭐 이런 거 하거든요. 뽑는 행위 따로 줄 세우는 행위 따로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야. 미리 몇 명 뽑아놓고 나머지를 뽑아. 그 다음에 걔네들 다시 다 같이 줄 세우는 거.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한 녀석들을 뽑던가 뽑지 않는 거 그냥 C 왼쪽 편, C 오른쪽 편의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 조편성 하는 건데 이 조편성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나누기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조를 편성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쉬운 숫자로 5명이 있어. 이거를 2명과 3명으로 조로 편성을 할 거야.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냐면 5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니네 둘 한 조 해. 그럼 3명 남았잖아. 걔는 니네 셋이 한 조 해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우의 수 따져보세요. 그러면 5C2 곱하기 3C3인데 이 3C3은 어차피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계산할 때 안 씁니다. 어차피 5C2 하면 끝날 거니까. 그죠? 1명 더하기 4명이면 어때? 마찬가지지 뭐 이것도 5C1 곱하기 4C4 이러고 끝나죠. 물론 4명을 먼저 뽑아도 돼. 5C4 곱하기 1C1 해도 돼요. 5C4는 5C1이랑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가 다를 땐 각자 뽑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6명이야. 그리고 3명 더하기 3명 이런 식으로 조편성을 할 거면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조가 되고 남아있는 3명이 한 조가 될 거거든. 문제는 이 3명을 뽑아서 조를 만드는 경우랑 요 3명을 뽑아서 조를 만드는 경우는 6C3이라고만 계산하시면 중복해서 세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원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겨나는데 이 6C3이라는 숫자에는 이렇게 3명이 한 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3명이 한 조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렇게 3명 뽑아서 조되면 이렇게 3명은 자동으로 조가 되는 거잖아. 반대로 이렇게 3명을 뽑으면 이렇게 3명은 또 자동으로 조가 되거든요. 몇 번씩 겹치는 거야? 2번씩 겹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2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냥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실은 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순서를 무시할 거다 그 얘기야. 무슨 순서냐면
조가 뽑히는 순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야. 두 명 이렇게 조를 편성해버리면 6명 중에 2명 뽑아서 니네 둘이 한 조 해 하겠지? 그럼 4명 남았잖아요? 그 4명 남은 4명 중에 2명 뽑아서 또 조 편성하겠지? 그럼 2명 니네 둘 알아서 남았네? 조 편성 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겹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뭐가 겹치는 거냐면 뽑히는 순서가 겹치는 거라고.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최종적으로는 둘이 될 텐데 뽑는 순서가 얘네들 먼저 뽑고 얘네들 마지막에 뽑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기 먼저 뽑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뽑히는 경우들이 다 중복될 거잖아요. 이렇게만 세시면 뽑히는 순서가 중복될 거니까 그 순서를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3팩으로 나누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숫자가 몇 번 나오냐 그거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만 더 할까요? 10명 할 거예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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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경우의 수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10명 중에 3명, 7명 중에 3명, 4명 중에 3명, 그리고 3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3명, 3명, 2명, 2명. 10명 중에 3명, 7명 중에 3명, 4명 중에 2명 나눌 때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는 겁니다.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조 편성할 때는 인원수가 같은 걸로 나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 예제를 보러 갑시다. 예제를 보러 가서 실제로 이 조합이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유형은 이거 그냥 산수하라는 거여서 NP3이 120이래. N, N-1, N-2 순서대로 3개 곱한 게 120이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NC3, NP2 구해보래요. 하세요. 패스! 다음 거요. 이런 식으로 증명 많이 할 거거든요. 어려운 거 아닌데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이번엔 제가 하고. 이렇게 생겼대. 이거 성립하는 걸 보이래. 그래서 n 곱하기 n-1c r-1인데 이거 제가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다른 거야? 요 n-1c r-1을 다 팩토리얼로 바꿔야죠. 어떤 공식을 증명할 땐 팩토리얼 가지고 나타내는 거니까 가에 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n-1팩이 분자에 있고 r-1팩이 왼쪽 밑에 있고 그럼 n-1에서 r-1을 뺀 팩토리얼이 가에 들어가야겠지. 그죠? 가에 들어가는 건 n-r 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나로 내려갈 텐데 가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오른쪽 밑에 얘랑 둘이 똑같이 생겼고 왼쪽 밑에도 r-1팩으로 똑같아요. 그럼 나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n하고 n-1팩을 곱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n하고 n-1 팩토리얼을 곱한 거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n 팩토리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요 나라는 녀석은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건 n 팩토리얼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또 비교해 보면 나에 n팩 들어갈 거야. n팩, n팩 둘이 똑같이 생겼고요. n-r팩, n-r팩 똑같이 생겼네. 그지? 그럼 이제 또 뭘 비교하래? r-1팩이랑 r 곱하기 다분의 1이랑 이거 비교하래요. 얘 분모에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여기다 r 하나 더 곱한 거잖아요. 다에 누가 들어가야겠어? r 곱하기 r-1팩 즉 r 팩토리얼 들어가야죠. 그래야 r이 하나 약분돼서 얘랑 똑같은 거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P나 그러니까 순열이나 조합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이런 식으로 공식을 증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밑에 보면 뭐 또 하나 있죠. 이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거든요.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 거 해보세요. 근데 이거 문제가 증명이니까 증명을 하긴 하는데 얘는 보자마자 그냥 이해하는 거야. 해야지. 이걸로 할까요? 남자 5명, 여자 5명, 3명 뽑을 거래요. 그냥 무시하고 총 3명. 숫자 좀 바꿀까? 남자 5명, 여자 5명. 합쳐서 3명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0, 13. 그죠? 그럼 이 문제처럼 두 번째. 성별이 같게 3명.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남자 5명 중에 3명 또는 여자 5명 중에 3명. 그지? 그럼 반대로 이렇게 쓸까요?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 어쩌면 좋지? 참고로 계산을 해보면 10씩 3이면 얼마냐? 19, 8, 3, 2, 5, 3 모르겠다. 19, 8 안에 적하려고 그랬는데 3, 4, 120 5시 3이면 5시 2랑 똑같아요. 그래서 10 더하기 12가 20이야. 그럼 이거 얼마겠어요? 100이지 뭐. 100이야 100. 왜 100이냐면 총 3명 뽑을 건데 남자만 3명이든가 여자만 3명이든가 2명 1명, 1명 2명 이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뭐 의미하는 거야? 2명 1명, 1명 2명 의미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적어도 1명이 섞여야 돼. 그런 경우엔 인원수별로 쪼개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약간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체 중에서 남자만 뽑든가 여자만 뽑는 경우를 찾아서 빼시면 되는데 졸리지? 졸린데 더 졸린 얘기할 거야. 내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걸 뽑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화살표 하면 왠지 이상하잖아. 남자 여자 중에 적어도 1명이라며 남자 중에 하나 뽑을 거야. 그리고 여자 중에 하나 뽑을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1명은 막 뽑아도 되죠. 몇 명 남았어요? 8명. 8명 중에 한 명 뽑을 거야. 계산 얼마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어요. 말은 되잖아. 남자 중에 하나 뽑고 여자 중에 하나 뽑고 이제 막 뽑아도 되니까 남은 사람 중에 하나 뽑고 왜 틀렸을까? 그만 자 이놈아! 왜 틀렸어? 딱 2배거든? 뭔가 겹쳐서 셌으니까 2배가 됐겠지. 그래서 뭘 겹쳐서 셌을까를 생각해보면 남자 중에 1명을 뽑고 남자를 뭐 대문자로 쓰고 여자를 소문자로 씁시다. 남자 5명하고 여자 5명이 있는데 내가 저거 뽑을 때 200이라는 경우의 수에는 처음에 남자 중에 1명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여자 중에 1명을 뽑을 거고 남아있는 8명 중에 1명 뽑을 거야. 그때 내가 얘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지?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처음에 뽑을 때 남자의 얘를 뽑은 거야. 그 다음 여자애는 얘를 뽑고요. 남아있는 애들 중에 1명 뽑을 때 내가 얘를 뽑을 거야. 그럼 이거랑 이거랑 둘이 같은 경우죠. 결과적으로 뽑아놓고 나서 보면 똑같은 거잖아. 그지?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뽑는 거랑 이렇게 뽑는 거 뽑아놓고 나서 보면 결과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야. 곱하기로만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가 존재할 때 곱하는 거야. 다시 생각해보면 순열 봐봐. 순열. n에서부터 숫자 r개를 다 곱하기만 한다고. 걔는 뽑는 순서가 중요한 녀석이에요. 근데 조합할 때 뭐 했다고? 순서를 무시하기 위해서 니들끼리 줄 서 있는 경우의 수를 나누잖아요. r팩으로. 어쩔 수 없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하기를 구했는데 알고 보니 순서는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r팩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상태를 뽑으면 곱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서 사실은 무시해야 돼. 나는 뽑기만 할 거거든. 아니 뭐 첫 번째로 뽑은 애는 화장실 청소시키고 두 번째로 뽑은 애는 강의 청소 뭐 이러면 뽑힌 순서가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뽑힌 경우로 나누는 건데 그렇다고 얘를 2로 나누어서 100을 찾는 거 얘는 가능하지만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 좋지 않냐면 만약에 내가 4명을 뽑는다고 쳐봐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4명을 뽑을 건데 전체 4명 뽑는 경우는 10명 중에 4개 뽑는 거야. 10C4는 계산해보면 10, 9, 8, 7,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그래서 2하고 8이 날라가고 요거 3이어서 총 210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이게 그냥 10명 중에 4명 통째로 뽑는 거고 같은 성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는 5명 중에 4명을 뽑든가 5명 중에 4명을 뽑는 거여서 10가지예요. 그지?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뽑는 경우는 몇 가지가 돼야 된다고? 200가지가 돼야 돼요. 210에서 10을 빼서. 근데 이거를 아까 노란색으로 했던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 남자 중에 한 명 뽑고 여자 중에 한 명 뽑고 남아있는 8명 중에 2명을 뽑잖아? 그럼 이거는 5, 8, 7, 2 이렇게 생겼겠죠? 약분한다고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700 나와요. 택도 없는 숫자 나오지. 이걸 뭐 7분의 2로 나눌 거야? 7분의 2는 경우 숫자 이상하잖아. 얘처럼 2로 딱 나눠서 안 나와요. 7분의 2라고 이상한 얼토당토하는 이상한 숫자가 나온다고. 왜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냐면 뽑는 경우를 생각할 때 남자 중에 한 명 뽑고 여자 중에 한 명 뽑고 남자를 2명 뽑았어. 그럼 이거는 겹치는 경우가 3번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B를 뽑고 그 다음에 A, C를 뽑을 수도 있고 맨 처음에 C를 뽑고 그 다음에 A, B를 뽑을 수도 있어. 근데 A 뽑고 A 뽑고 B 뽑고 B 뽑아. 이렇게 남자, 여자를 2명씩 뽑는 경우라고 치면 이때는 겹치는 게 4번씩 있어요. 여기가 B인 경우, 여기가 B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에 중복되는 횟수가 달라서 뭐 하나로 딱 나누기를 해서 고를 수가 없다는 거야. 얘는 운 좋게 겹쳐봤자 남자 둘이 겹치거나 여자 둘이 겹치는 거라서 2로 딱 나누면 답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했지. 겹치지 않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걔네들을 먼저 뽑으시면 골아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뽑는 경우엔 곱하기라는 건 순서가 항상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조심하시고 비슷하게 헷갈릴만한 녀석은 누구냐면 줄 세우기 할 때요. 남자가 양쪽 끝에 줄 서는 경우 우리 이거 어떻게 했냐면 남자 먼저 뽑아서 줄을 세웠거든.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을 나머지 줄 세웠잖아요. 이것도 지금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몇 명을 뽑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순열할 때 문제가 안 되는 이유는 곱하기라는 건 원래 순서를 고려하는 거잖아. 줄을 세우는 건 순서를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세우고 나중에 곱해서 줄 세워도 상관없어. 다 곱하기니까. 근데 얘는 아니라고요. 뽑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를 할 때 순서가 있구나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아예 그냥 인원수를 다 작정하고 나눠서 그냥 남자 1명, 여자 3명,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3명, 여자 1명 이렇게 따로따로 세서 더하시면 제대로 된 답이 나와요. 오히려. 그지? 근데 그렇게 세기가 귀찮으니까 전체에서 얘를 빼서 찾는 거지. 그죠?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또 우리 여사건 생각하는 건 상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노란색처럼 푸시면 곱하기 때문에 순서가 생겨버리고 그 순서를 해체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운 좋아야 있지. 대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뽑는 건 동시에 다 뽑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바로 6번 가겠습니다. 앞에 다 한 거예요. 얘는 혜진이와 승원이를 포함해서 8명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울 거래요. 아이 그만 자 좀. 언제까지 잘 거야? 얘네 둘은 포함하고 얘네 둘이 이웃해야 돼. 8명 중에 5명 뽑을 건데 2명을 미리 뽑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좀 이 사고 자체를 분리해서 하는 건데 뽑는 행위와 나열하는 행위를 따로따로 생각할 거야. 뽑는 거 생각해보면 8명 중에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8명 중에 2명은 미리 뽑은 거잖아요. 그럼 우린 뭐 하면 돼? 2명은 미리 뽑은 거니까 그 2명 빼고 2명 적게 뽑아야 돼. 얘네 둘은 미리 뽑았으니까 6명 중에 3명만 더 뽑으면 돼요. 이게 뽑은 거고요. 나열할 거야. 그럼 미리 뽑아놓은 2명에 새로 뽑힌 3명이 오겠죠? 5명을 나열할 거야. 그런데 얘네 둘이 이웃하래.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했다고? 4팩 곱하기 2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 2팩은 지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그지? 4팩인 이유는 이웃한 녀석들을 묶었을 것이기 때문에 4팩. 그리고 묶인 애들 지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다음은 선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뭐 대각선의 개수는 선분의 개수랑 같은 거고요. 그리고 삼각형 개수, 사각형 개수 뭐 이런 거 세는 거거든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얘는 너무 쉬우니까 됐다. 됐고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합시다. 점이 12개 있어요. 문제에는 직선 물어봤는데 선분부터 저 12개의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몇 개? 몇 개? 선분이랑 직선의 차이는 알죠? 선분은 끝이 있는 거고 직선은 끝이 없는 거고 한쪽만 끝이 있으면 반직선. 그지? 어쨌든 선분의 개수 구하세요. 그러면 12개의 점 중에 2개 고르기만 하면 끝나죠. 그럼 알아서 그냥 선분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잖아. 내가 얘랑 얘를 골라서 이렇게 선분 될 수도 있고 얘랑 얘를 골라서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2개는 서로 다른 선분이잖아요. 시작과 끝이 다르니까. 그지? 그래서 그냥 선분의 개수를 세보세요. 그러면 12개 중에 2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알아서 선분이 되는데 직선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얘가 약간 달라지죠. 내가 이렇게 2점을 골라서 직선을 만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이렇게 2점을 골라서 직선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선분일 땐 달랐는데 직선일 땐 똑같아지더라 그런 이야기야. 즉 중복해서 세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중복된 횟수만큼 찾아서 빼야겠지. 그죠? 얘도 뭐 동시에 다 몇 번씩 겹치는 거니까 뭐 뭘로 나눌 거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일이 다 세서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겹치는 경우는 언제 겹치는 거냐면 하나의 직선 위에 점이 여러 개 있어. 일직선상에 점이 3개 이상 있으면 걔네들은 점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겹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제가 지금 고른 거 이거 있죠? 가로로 생긴 거 4개. 이 4개는 이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가 다 겹치는 거지. 그죠? 이렇게 생긴 4개는 어떻게 고르든지 간에 직선을 그으면 다 하나씩밖에 못 그어요. 그죠? 그럼 선분 입장에서는 이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다 다른 건데 직선을 고르세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야. 다 겹친다고요. 그래서 이걸 뺄 건데 그냥 빼는 거 아니고 하나는 남겨놓고 빼는 거야. 이걸 다 빼면 안 되잖아. 그럼 이 직선이 없어지잖아요. 직선 하나는 남겨야지. 겹쳐서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뺄 건데 이것도 그냥 빼면 안 되고 총 3세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그래서 4점이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경우가 3가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세로선 같은 건
아이고 뭐야. 좀 찍혀니들 묻고. 세로선 마음에 안 들어. 세로선 같은 건 저 세 점 중에 두 점 고르는 거 다 겹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 중에 하나 남기고 뺄 건데 일직선상에 세 점이 놓여 있는 경우가 몇 개 있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있어요. 얘도 그냥 한꺼번에 세는 이유는 말했지만 일직선상에 점이 3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총 8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전체 경우에서 얘랑 얘를 빼버리면 이제 원하는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직선이라는 건 선분의 개수에서 겹치는 횟수만큼 찾아서 빼보시면 되고요. 다들 오늘 왜 이래? 따뜻해서 그래? 따뜻해서 졸린 거야? 나도 약간 졸린데. 내가 졸려서 졸린가? 옆으로 가서 삼각형이랑 사각형도 볼 텐데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도 직선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뭐 이런 거 볼까? 이거 볼까요? 대표 문제? 이 보시면 점이 지금 총 8개 있어요. 삼각형 만들어. 그랬으니까 그냥 8개 중에 3개 고르면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언제겠어? 일직선상에 점이 3개 이상 있으면 그 중에 3개를 골라버리면 삼각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을 3개 고르면 이거 3개로 삼각형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중에 2개를 고르는 건 괜찮아요. 이거 2개랑 이거 하나 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겹치는 횟수를 빼시면 되고 얘는 아까 직선처럼 남겨놓을 거 없이 그냥 싹 다 빼는 거야. 그죠?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건 요거 4점밖에 없으니까 8개 중에 3개 고를 건데 4개 중에 3개 고르는 경우를 빼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라고요. 졸리니까 빨리 해야지. 사각형 개수는 가로선 중에 2개, 세로선 중에 2개. 그럼 알아서 사각형 하나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한 칸짜리 사각형이 몇 개 있고 2칸짜리 사각형이 몇 개 있고 3칸짜리가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야. 일반적으로 사각형의 개수 셀 때는 그렇게 세는 거 아닙니다. 가로선, 세로선 잘 세보시면 되고요. 조편성 하는 겁니다. 아까 실컷 얘기했으니까 패스. 이거 해야 되나? 이거는 오케이. 885. 요거는 체험활동 5가지가 공고가 되어 있는데 사람은 3명이고요. 저 중에 2사람은 2개씩, 나머지 1사람은 하나를 할 건데 3사람 전부 다 다른 걸 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체험활동 5개를 사람 셋이서 2개 하나 나눠 먹어라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체험활동 5개를 2개 하나로 조편성을 할 거예요. 분배하는 거고요. 아니 분할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 셋이서 조편성되어 있는 거 하나씩 가져갈 거예요. 그걸 분배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분할이랑 분배라는 표현이 책에서는 요 책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체험활동 5개를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 조편성을 하고 나서 사람 셋이서 하나씩 가져갈 거예요. 경우수 빨리 세보면 얘는 5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그리고 2팩으로 나누기를 하시면 해결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나서 사람 셋이 나눠 먹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3팩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분할, 여기는 분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마치 사람 뽑는 행위 따로 하고 나열하는 행위 따로 했잖아요. 그것처럼 체험활동을 분할하는 경우 따로 세고 사람들이 분배해서 가는 경우도 따로 세고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함수의 개수.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이 문제에서 정의역이 6개, 정의역 원소 6개,
공역 원소 8개. 함수의 개수 몇 개죠? 그냥 함수. 생짜. 몇 개? 8의 6제곱이야, 6의 8제곱이야. 8을 6번 곱해야 돼, 6을 8번, 왜 말이 헷갈리냐. 8을 6번 곱해야 돼, 6을 8번 곱해야 돼. 8을 6번 곱하는 거야. 6개가 8개한테 화살표를 보내는 거니까 각각의 화살표가 8개 중에 하나잖아. 존재하는 화살표가 6개예요. 그지? 그러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는 8의 6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거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1대1 함수야. 그죠? 1대1 함수의 개수 몇 개? 일대1 함수의 개수 몇 개? 답을 산수를 숫자 얼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연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세면 돼 경우의 수? 8, 7 숫자 몇 개 곱해야 돼? 8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6개 곱해야 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부른다고. 1대1 함수의 개수 순열 가지고 찾으시면 되겠다. 8부터 숫자 6개. 이거는 우리 아직은 안 배웠는데요. 이거 이제 2학기 때 되면 배우는 거거든요. 이름이 있어.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정의역이 더 큰 게 함수값도 더 커.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어 그런 뜻이거든. 어쨌든 뭐 증가함수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몰라도 되고. 이거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 거냐면 8개 중에 6개를 고르기만 하면 돼요. 이 공역 8개 중에 6개를 골라 놓으면 1, 2, 3, 4, 5, 6이 알아서 순서대로 가져가는 거야. 작은 게 작은 거 가져가고 큰 게 큰 거 가져가고. 나는 뽑아주기만 하면 돼. 줄은 알아서 키 순서대로 쓰는 거라고. 얘는 줄도 세워줘야 되거든. 8개 중에 6개 뽑아서 1, 2, 3, 4, 5, 6한테 나누어 주기도 해야 되는데 얘는 뽑아주기만 하면 알아서 나눠가지는 거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얘는 문제로 들어가서 사실은 원래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확통 가서 배우는 거라서 일단 여기선 요거 3개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F1이 3이고 F4는 5래요. 이 상태에서 이거 만족하는 걸 찾으래. 지금 보면 1대1이다 이런 이야기 없기 때문에 잘라서 얘는 얘대로 따로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또 얘대로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면 F1이 3이라고 했거든. 그럼 F2랑 F3은 4, 5, 6, 7 이 5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돼요. 뭐 어딘가 앉으세요. 5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작은 걸 얘가 가져갈 거고 큰 걸 얘가 가져갈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얘 보시면 F4가 5거든요. F5랑 F6은 그거보다 작다며.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거 1, 2, 3, 4 이거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죠. 뽑으면 알아서 얘가 큰 거 가져가고 얘가 작은 거 가져갈 거니까. 그 다음 얘하고 얘는 어쩌면 된다고요? 둘이 곱하면 되겠죠.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경우의 수 있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를 해서 처리하겠다. 뭐 그런 얘기라고요. 마지막은 대진표고요. 여러 번의 조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건데 여기 꼭대기 결승전이잖아, 그죠? 세 팀, 네 팀으로 쪼개야겠죠.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을 흘려서 깔때기 이게 너무 옛날 거라서 좀 그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맨 먼저 3, 여기다 쓸 게 아니고 3 더하기 4로 일단 쪼갠 다음에 여기 와서 보니까 어때요? 1 더하기 2로 한번 쪼개야 되고
여기는 2 더하기 2로 한번 쪼개야 돼요. 그 다음 요 줄에 내려와서는 두 개가 1 더하기 1로 쪼개지는 거니까 얘는 우리 굳이 구분 안 해도 되지. 그죠? 여기 밑에 맨 밑에 줄은 구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세보자 그런 이야기야. 그럼 3 더하기 4로 쪼개지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7C3 곱하기 4C3, 4C3은 뺄게요. 얘는 3개를 1개, 2개로 쪼개는 거니까 3C1 곱하기 2C2, 2C2는 빼고요. 얘는 4C2 곱하기 2C2 나누기 2팩. 왜냐면 숫자들이 똑같으니까. 끝.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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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편성 여러 번 하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 이런 애들은 안 하는 거야. 어차피 둘이 내려가서 경기하는 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한 명 더하기 한 명이라고 굳이 조편성 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진표 세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 있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는데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유형이 14개 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대표 문제 정도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따로 하십시오. 네?